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상태가 어떤 게 있나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상태가 변화할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불러주고 있는지, 자,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상태가 변화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가열을 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고요. 선생님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반대로 냉각시켰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자, 고체는 얼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고체가 가열을 하면 녹겠죠. 액체가 되겠죠. 그 다음 물이 되면, 녹아서 물이 되고 나면 수증기로 만들어 주려면 가열을 해야겠죠. 그리고 얼음이 또는 수증기로 가열돼서 바로 변하기도 해요. 이런 방향의 상태 변화가 가열했을 때 일어나고, 자, 반대로 냉각시켰을 때는 수증기가 물이 되기도 하고,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는 수증기가 바로 얼음이 되기도 해요. 자, 요런 각각의 상태 변화의 이름을 쌤이 한번 말해볼게요. 자, 물이 얼음이 되는 걸 우리가 응고라고 하고, 자, 그 다음 수증기가 물이 되는 과정을 액화, 그리고 기체에서 수증기에서 얼음이 되는 걸 승화라고 해요. 자, 가열했을 때는, 자, 응고의 반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건 융해라고 부르고, 자, 액체가 되는 게 액화라면 기체가 되는 건 기화라고 부르고요. 자, 얼음이 바로 수증기가 되는 건 승화인데 얘는 똑같아요. 둘의 이름이 똑같아서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걸 얘를 기고승화라고 앞으로 불러주려고 하고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를 고기승화라고 불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상태 변화가 각각 어떤 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해보려고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한번 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상태 변화할 때, 물질이 상태를 변화할 때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상태 변화할 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물질의 질량은 어떨까요? 질량. 상태가 변화해도 그대로 있어요. 물질의 질량. 그 다음, 입자의 개수는 어떨까요? 선생님이 이거는 세보지 않고 그려서 그렇지만 입자의 개수도 달라지지 않겠죠. 그럼 부피는 어떨까요? 부피는 달라지겠죠. 부피 달라지고, 입자 간의 간격, 또 달라지는 게 뭐 있을까요? 입자 배열, 그리고 입자 간의 인력, 이런 거는 다 달라지겠죠. 우리가 여기 이거 각각의 상태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줬던 것들은 다 변하겠죠. 인력도 변하고, 입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는가, 이것도 변하겠죠. 그 다음 변하지 않는 것 중에는 입자의 개수나 입자의 종류, 종류도 다른 물질이 되면 안 되니까 입자의 종류나 입자 크기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물질의 성질. 물질의 성질이면 이게 상태가 변하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고체가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었다가 수증기가 다시 얼음이 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 다른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부피가 변한다고 했는데 부피가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물을 예를 들어 보면 얼음을 얼면 부피가 늘어나죠. 물보다 얼음이 늘어나고, 그 다음 수증기가 될 때는 이거는 더 엄청 크게 변한다는 표시로 쓸게요. 수증기가 되면 엄청 부피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사실 이 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은, 물을 제외한 모든 다른 물질들은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항상 고체보다 액체가 더 고체보다 액체로 될 때 더 부피가 늘어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는 기체가 될 때는 부피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주변에 항상 볼 때는 물이 포함된 물질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물부터 시작해서 우유 같은 음료수, 아니면 우리가 국,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나 마시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를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들 뭐 에탄올 같은 경우는 얼리기가 무척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에탄올, 식용유, 기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용유 아니면 뭐 우리가 주변에 보는 나무, 지우개, 플라스틱 아니면 뭐 흙이나 그 외 금속들 대부분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물로 이루어진 이 것들 빼고 다 뭐 이렇게 말이 꼬이죠. 모든 것들은 다 고체보다 액체 상태일 때 더 부피가 커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물에서만 고체일 때 부피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물의 경우에는 고체의 입자 배열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보통 다른 고체들은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입자들이 붙어 있는데 반해서 물의 입자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다닥다닥 붙은 게 아니라 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얘네들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액체보다도 입자 간의 이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피가 늘어나지만 우리가 보통 고체의 특징, 액체의 특징, 기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줄 때는 입자 간의 배열이나 이런 걸 말해줄 때는 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